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격으로 이렇게 CDO 서밋 2020의 첫 출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뉴 노멀이 왔다는, 그리고 그것이 B2C와 B2B에 어떻게 왔냐는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9분 정도 됐겠군요.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패널 디스커션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그 다음에 B2B의 디지털 전환,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500년이 된 책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6,000년 정도 넘은 7,000년 가까이 된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역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중에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구죽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죽변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환경이 변했을 때 궁한자가 먼저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진화론에서도 봐도 알 수가 있죠.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변해서 성공 모델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그 변죽통, 그 성공 모델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변죽통이죠. 그 다음에 그게 통하게 되면 그것이 오랜 새로운 노멀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통죽구예요.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이 뭐가 있을까? 특히 이러한 새로운 변화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공 모델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다시 말하면 우한의 작은 수산물 시장에서 일어난 질병이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얼어붙었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야 회복이 될 거냐? 짧게 보는 사람은 2년을 보고 있고요. 길게 보는 사람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레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스 동안에 몇 가지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이나 리스크,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객이 가난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즈 슬라이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객은 또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상호 일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중에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IT와 새롭게 부르는 DT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력, 다시 말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고 활용하는 이 5가지 측면에 거의 집중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되는 이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클릭 앤 터치 시대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 코딩 이런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AI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실체와 가상을 잘 다루는 사람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실체와 정보를, 가상을 잘 혼합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잘 섞느냐라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라는 기술에서 DT,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변모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이 컴퓨터와 코딩에서 AI와 알고리즘, 문자와 사진에서 언어와 영상, 바로 우리가 클릭 앤 터치 시대에서 터치리스 또는 노 터치 서비스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계의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쓰는, 다시 말하면 센서가 많이 달림으로 인해서 복잡계 데이터, 우리가 이걸 디지털 데이터라고 합니다만 데이터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쓰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사물들이 쓰는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4G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 5G 시대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통신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산업이 어떻게 새롭게 변모되느냐 하는 것들의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은 근본적으로 경쟁 우위 요소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엔진이고, 세 번째는 연비고, 네 번째는 안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공유경제 자동차가 나오면서 엔진, 연비, 안전 이것이 새로운 형태로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로 변모가 일어나죠. 전기 자동차가 되면 엔진이 없고 연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율자동차가 되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스타일은 그대로 살아남되 거기에 배터리의 효율성, 그리고 부품의 경량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알고리즘과 많이 훈련받은 데이터, 이것이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이 되듯이 이제 다양한 분면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2C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변하고 있는, 이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이 상당히 지각 변동이 있는데요. 유통의 디지털 전환, 미래 서비스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상거래 매출 비중이 거의 35% 정도 올랐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시 봉쇄가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온라인에 의존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온라인이 득세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각각 장점보다 단점을 보면 상대방에서 보면 상대 그 산업에서 보면 이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의 단점부터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돌아오고 거기서 고르고 결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현대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산업구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보유 물품이 한정돼 있습니다. 보유 물품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은 선반 이외의 물건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을 장소에 넣어놓을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하나의 우위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건 아주 치명적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러면 거기에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게를 샀을 때 이 대게는 어떻게 요리해 먹지?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만 있지 물체와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온라인 유통의 거꾸로 또 단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이런 오감 만족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픈 마켓이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동일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유 치면 우유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품의 질이 간혹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픈 마켓의 그러한 점 때문에 반품이 굉장히 많죠. 반품이 거의 10%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다양한 온라인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빠른 배송을 위해서 별도로 물류센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에 우리가 발전에 가장 초석이 됐던 게 뭡니까? 평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평점에 의해서 그걸 추천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러한 상황에 비차별적 서비스가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들 중에 하나야 라는 거지 당신만을 위하여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점들이 이번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온라인 상거래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생각할 때 아마존을 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것은 캐나다 업체인 쇼피파이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월마트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20만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마존은 10만 명 채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존보다 숫자적으로 보면 2배 정도 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마존을 역성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월마트는 무엇을 했을까요? 2017년에 월마트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회사 이름이 원래 월마트 스토어 INC였어요. 근데 거기서 스토어를 뺀 거예요. 왜 뺐을까요? 이제 우리는 오프라인만 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같이 한다는 선언한 게 바로 2017년에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같이 했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변모를 하는데 온라인 매출이 연 43% 성장하고 매장 매출이 2.1%씩 성장했어요. 이 동기간에 아마존은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12% 이상 성장을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아마존은요, 전 미국의 일일 배송 체계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를 거점별로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 요청을 하면 전달하는데 하루 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측 모욕이라는 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이런 계절과 또는 이런 온도에 필요로 하느냐를 보고 미리 이동해 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은 거죠. 다시 말하면 월마트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매장이라는 건 뭐예요? 판매대죠. 이 매장이 바로 창고가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온라인 주문하면 매장에서 바로 물건을 꺼내줘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월마트는 우리로 치면 구마다 한두 개씩 꼭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송 체계를 2시간 만에 해줄 수 있는 배송 체계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을 겸업하니까 이러한 거점을 갖는 게 새로운 강점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강점이 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뭐 이마트라든지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계속 점포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뭐냐?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배송 체계를 갖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는 것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월마트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과 이베이를 넘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상거래의 2위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아마존을 역성장시키고 있는 2위가 된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이베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마켓과 옥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월마트가 약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존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원래 미션이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전달한다라는 관점에서요. 인터넷상에서를 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오프를 겸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을 통해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존 고우라는 인공지능 무인 점포에 뛰어들게 되고 홀푸드 마켓이라는 미국 최대의 유기농 슈퍼 체인,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했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월마트와 이 아마존은 서로 극명한 M&A 작업에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월마트는 틱톡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은 요번에 쓰러지는 오프라인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제 두 개가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체에 가상이 혼합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거의 인포메이션 시대하고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월마트가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유명한 인공지능 로봇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번에 보이시는 이 로봇이 바로 보사노바라는 로봇이에요. 매장 로봇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캐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장의 매대의 재고를 스캐닝하면서 지나다니는 보사노바라는 로봇이 있고요. 주니토라고 청소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봇이라는 물류 로봇이 있고 유니델브라는 자율자동차 로봇 이 4대가 월마트의 핵심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사노바는 일본에 보시다시피 매장에 매대를 다니면서 재고를 체크해요. 이 재고를 체크하는 이유는 크리넥스가 뭐 100통이 팔렸으면 그게 어느 매대에서 팔렸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어느 매대에 어느 칸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또 없어진 물건도 있고요. 3번째는 사람들이 스택을 잘못 붙여서 프라이스를 잘못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 체크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팔릴 물량,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이 줄에는
몇 개의 어떤 물건을 갖다 놔야 된다 지금 라는 지시를 2번에 있는 알파봇에 하게 되죠. 이 알파봇은 물류 로봇이에요. 지시를 받으면 3번이 뭡니까? 3번에 있는 물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물건을 실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패킹을 하게 되고 그 패킹을 받은 게 바로 1번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 사람이 받아다가 쌓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직원들의 시간이 월등하게 줄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고객과의 접촉 시간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월마트는 유델브라는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서 자율 배송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사물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Just for You와 또 하나는 제로터치 서비스입니다. Just for You, 당신만을 위해서라는 거고 제로터치는 뭡니까? 클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매하게 할까라는 터치리스 서비스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는요. 여러분이 쓰시는 빅스비 또는 구글 어시스턴트 또는 쉬리 뭐 이런 것들 또 아마존의 에코와 같이 전부 인공지능과 연결, 오픈소스와 연결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에 앱을 켜줘. 그러면 연결돼 있습니까? 뭐 이래서 뭐 A 보험에서 하면 A 보험 하게 되면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빅스비에게 나 월마트에서 구매할래. 그러면 API가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바로 띄워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 월마트 인공지능과 바로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유를 살래. 그러면 우유를 쭉 보여주는 과거의 아마존과 같은 기존의 3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아니고 바로 우유 그러면 고객님이 항상 드시는 뭐 우유 2병이요? 이렇게 개인화된 서비스, 학습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터치 없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제해줘.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지문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 또 각광받은 오프라인 중에 스티치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티치픽스는 의류회사입니다. 의류회사인데 브랜드만 팔아요. 일반 온라인에서 파는 그런 옷이 아니고 완전히 브랜드만 팔게 되는데 여러분 브랜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스티치픽스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티치픽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고객님이 원하시는 옷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옷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하면 이 인공지능은 저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거죠. 저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인간의 스타일리스트와 만나게 되고 인간의 스타일리스트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저에 확실하게 알고요. 한 사람의 스타일리스트당 보통 5만 명 정도를 상대하는데 어떻게 5만 명의 고객을 다 알겠어요? 그 고객을 바로 이 인공지능이 개인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저랑 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옷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저는 결제하기가 힘듭니다. 입어보고 신어보고 만져보지 않았죠. 스티치픽스는 5개까지가 무료입니다. 5개 옷을 무료로 보내줘요. 그리고 반품 상자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싸서 보내면 바로 가는 거예요.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스티치픽스는 왜 이와 같은 것을 할까요? 고객의 까다로움과 변덕을 맞춰주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낼 때 꼭 사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옷은 싫어요. 왜? 저는 거칠거칠한 소재를 싫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경상이라는 사람의 거칠거칠한 것을 싫어한다는 그 매핑이야말로 다른 특징이 아닌 거죠. 새로운 데이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거칠한 소재를 나한테 추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신발을 살 때 신발을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30초만 서 있으면 양발 벗고 서 있으면 제 발을 전부 측정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신발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상태의 온라인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평점 우선주의가 아니고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클릭 앤 터치가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들어와서 터치리스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동이 급격하게 시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에서 새롭게 나온 바로 마케팅을 하는 로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봇이라는 러시아 로봇인데요. 지금부터 잠깐 Inform about the range and promotions. Integrate with the loyalty system. Give out discount 자, 이 cards to 로봇은요, customers. 안면 인식을 Direct 하고요, customers to the 음성 necessary 인식도 shelving. 합니다. Provide 그 다음에 advice and 헬프데스크 increase 역할을 sales. 하겠죠, 당연히. When a 그래서 visitor 고객이 is 들어오게 found, 되면 the 말을 robot is the 알아듣고 first 말을 to start 하고요. communication. 고객이 sees the 어느 client 제품을 for the first 사고 time, 싶어 그럼 그 then he 위치에 will 데려다 invite him to 줍니다. get acquainted. 그 다음에 이 고객하고 And 얘기를 also 하는데 ask if he has a store 마케팅 하라는 loyalty 거죠. card. 로열티 If the person 카드를 asks 가지시면 no, 더 싸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열티 카드까지 발급하고요. 매장에 뒤에 있는 재고까지 연계해서 재고가 얼마큼 남았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판단해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가 없다고 아까 오프라인 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객이 가서 선반에 새로운 제품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류할 수 있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제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초경량의 탄소 섬유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물품이 나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딱 찍으면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그 바코드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고, 그것을 만약에 원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넘겨주기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